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주들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우선 이렇게 내년 뭐 전망도 밝다고 그러는데 일단 이렇게 상승 요인을 먼저 한번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삼성전자하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첫 번째가 올해 주가가 되게 좀 부진했었어요. 10월까지만 해도 네. 이제 뭐 왕따 아닌 왕따를 당했는데 다른 기업들 다 올라갈 때도 철저하게 소외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 할 거면 뭐하러 주식하냐 네. 뭐 그런 이제 유행어가 있을 정도로 네. 정말 이 주주분들 비아냥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고생하셨는데 백만전자.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딛고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쌌다는 얘기죠. 네. 가격의 매력이 있었고 이제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셰비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물론 철강이나 화학주들한테는 좋지만 어쨌든 관세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수출이 좋아지는 거니까 당연히 그러면 반도체 입장에서는 나쁜 게 아니거든요. 수출이 더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세 번째가 결국엔 이제 슈퍼사이클이죠. 네. 슈퍼사이클에 대한 얘기들. 예. 슈퍼사이클이 그러니까 두 번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90년대 초반에 삼성전자가 D램 반도체 이제 1등으로 올라섰을 때 일본. 네. 그때 한 번 있었고 두 번째가 2017년도라 그러더라고요. 네. 2017년, 18년도에 그때 삼성전자가 D램으로 영업이익률이 60% 나온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숫자잖아요. 제조업체가 팔아가지고 60%라는 거. 어마어마하죠. 엄청나네요. 내년에 그럴 가능성이 전 충분히 높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하반기나 내년 2022년 초로 좀 많이들 보는데 일단 지금 당장만 봤을 때는 공급이 너무나 부족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거든요. 네. 뭐 최근에 지난 주말에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반도체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인텔 예, 안 하고. 인텔 안 하고. 네. 그럼 뭐냐면은 삼성전자처럼 반도체 만들어주는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 네. 고객사가 하나 더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인텔이 알아서 다 해줬잖아요. 네. 자기네 공장도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인텔을 배제하겠다는 거예요. 네. 애플도 아시잖아요. 이번에 자기가 직접 네. 만들어 버렸고. 예. 그러면 TSMC나 삼성전자한테 이제 물량을 넘겨주겠죠. 네. 그렇겠죠. 근데 뭐냐면 그럼 수요처는 되게 많은데 이거를 되게 고품질의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 TSMC랑 삼성전자밖에 지금 없는 거예요. 네. 그 나노라 그러잖아요. 뭐 예. 10나노, 예. 7나노. 그렇죠. 예. 근데 지금 10나노 이하로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업체는 TSMC랑 예. 삼성전자밖에 없고 중국의 SMIC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그 회사도 7나노를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미국에서 수출 금지 예. 딱 이제 내려버렸잖아요. 블랙리스트. 예. 그렇죠. 그럼 이제 못 만들어요. 예. 사실상 이제 아웃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보면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주의 기운이 다 삼성전자로 지금 쏠린다.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들이 요새 갑자기 삼성전자 좋은 일들만 생기는 거예요. 또 마이크론 정전도 있었잖아요. 네. 아, 그렇죠. 네. 그것도 있었어요. 이것도 당연히 D램 공급을 줄이잖아요. 네.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공급이 주는데 수요는 일단 많고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가격은 이제 급등하기 시작하고 그럼 내년도에는 더더욱 이런 현상들이 전 가속화되고 예. 공급이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게 이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업체가 그냥 이 반도체는 누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돈만 있다고 되는 산업이 아닌 거죠. 네. 한마디로 반도체가. 그만큼 기술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야 되는 네. 거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 같이 아니 마이크론 같이 이미 시장을 장악한 기업들은 이제 자기들만의 잔치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네. 여기에 누가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이 끼어들려고 했는데 예. 미국 트럼프가 일단 도와준 데다가 예. 돈을 그렇게 들여도 기술력으로도 안 되고. 아. 근데 뭐 시진핑 주석도 사실은 반도체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네. 안 되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중국 입장에서.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천운일 수도 있죠. 네. 예전에 몇 년 전에도 반도체 하면 장기 투자를 못 한다고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몇 년 후에 중국이 다 쫓아온다. 네. 이러면 이거 분명히 나중에 LG 디스플레이처럼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태양광에 예전에 OCI가 그랬잖아요. 네. 중국이 다 뛰어들어가지고 네. 엄청 힘들어진 예. 것처럼. 다 그 생각 때문에 반도체를 이제 좀 우려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는 그런 리스크까지 없어지니까 그러면 앞으로 남은 건 뭐냐? 이제 반도체 가격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계속 돈은 계속 더 벌게 되고 그리고 공정이 이제 점점 더 이 효율화가 더 되면 기술력은 올라가면 네. 이제 앞으로는 2021년이나 22년부터는 생산량도 늘어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Q라 그러는데 물량까지 같이 증가하거든요. 근데 수요는 좋으니까 단가는 크게 안 빠져요. 네. 그럼 슈퍼 사이클이 진짜 2022년도에는 야. 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미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주가를 보면 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너무 다 이렇게 반도체 시장이 좋게 된 네, 맞아요. 요인들을 설명하셨는데 혹시 그래도 좀
안 좋은 쪽에 영향을 미칠 그런 저희가 이제 주시해야 될 그런 요인 같은 건 없을까요? 일단은 D램 쪽에서는 저는 뭐 안 좋게 볼 만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D램은 그동안 안 좋았잖아요. 네. 이 메모리 쪽은 어차피 안 좋았다가 네. 이제 막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메모리 쪽에서는 크게 걱정할 게 없고, 그리고 아니 누가 이렇게 끼어들면 상관이 없는데 예. 어차피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주가가 예전에 보통 10배가 안 됐어요, PER이. 근데 요새 막 13배, 14배 받거든요. 네. 이렇게 올라온 배경은 뭐냐면은 결국 메모리가 아니라 그 TSMC가 하고 있는 파운드리, 비메모리가 예. TSMC가 시총이 더 크거든요, 삼성전자보다. 예. TSMC가 PER이 25배예요. 아. 그렇게 받는 이유는 뭐냐면 파운드리 쪽은요, 이게 그러니까 메모리의 단점은 그거잖아요. 이게 그 사이클이 크죠. 진폭이 이러잖아요. 예. 경기 민감주예요. 네. 예. 그러니까 높은 밸류를 못 줘요. 예. 아, 이거 좋을 때 잘못 들어가면 또 사이클 꺾이면 아, 엄청나게 적자 볼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제 삼성전자 이제 매출 비중 중에 파운드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파운드리가 만약에 늘어나면 이제 PER 자체가 올라가요. 아. 우리가 이제 주가를 볼 때 EPS 곱하기 PER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EPS는 예. 이익이고 예. PER은 이제 밸류에이션, 예. 멀티플이라고 하는데, 예. 옛날에는 삼성전자를 10배를 못 줬어요. 어. 사업 보시면 가전, 네. 스마트폰, 네. 메모리 반도체 예. 다 왔다가 업사이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유일하게 파운드리는 업사이클이 이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요. 우상향. 계속. 아. TSMC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왜냐면은 일단 그 파운드리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없어요. 네. 거기다가 10나노 이하는 두 회사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쪽 수요는 더 늘어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네. 그다음에 퀄컴, 네. 예. 이제 애플도 자기가 만들겠다고 하죠. 근데 네.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설계만 해주는 거죠. 네. 설계한 다음에 그럼 누가 만들어요? 삼성 아니면 TSMC. 네. 그러면 이 수요는 계속 늘어나요. 아. 그러니까 공급은 어차피 늘 수가 없어요. 근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요. 고성능 반도체 칩 수요가 이제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수요들은 늘어나니까. 예. 예. 그러면은 TSMC 아니면 삼성전자만 삼성전자. 만들 수가 있을 텐데 예. 네.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그럼 가격은 올라가요. 예. 얼마 전에 TSMC가 주로 애플이나 이런 이제 고객처가 이렇게 수주를 받잖아요. 그럼 대량으로 받으면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아, 내가 얼마 깎아줄게. 네. 너 물량 많이 주니까 내가 뭐 한 10% 디스카운트 해줄게. 네. 정가보다. 그러는데 기사를 보니까 그 통보를 해버렸대요. 이제 할인 안 해준다고. 아. 이제 우리는 그냥 제값 받고 예. 뭐 100만 개건 200만 개건 상관없이 그냥 제값 받고 다 주겠다. 아. 그럼 뭐냐면 그냥 뭐 배짱이네. 그냥 자신 있다는 거예요. 예. 뭐 우리 아니면 못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럼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예. 이 파운드리 쪽에 대한 수주를 받았을 때 할인을 안 받을 가능성이 예, 높아져요. 예. 네. 점점. 그럼 마진은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저는 이 TSMC나 삼성전자가 이제 결국에는 밸류에이션 격차를 저는 좁힌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TSMC가 25배인데 네. 그 삼성전자가 점점 올라가가지고 네. 아. 이걸 좁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파운드리 쪽도 굉장히 좋게는 보는데 네. 그렇게 보면 리스크가 사실은 거의 없는 상황은 맞아요. 그러니까. 맞지만 예.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또 갑작스러운 뭔가 악재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 쫓아가는데 공정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예를 들면 제대로 양품을 못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TSMC는 너무나 잘 만드는데 네. 삼성전자 기술력이 만약에 뒤쳐져가지고 그 TSMC가 만드는 것만큼의 품질을 못 만든다는 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또 물론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이건 좀 극단의 가정이지만 갑작스럽게 뭐 대만의 새로운 업체, 대만의 UMC라는 또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경쟁 회사거든요. 예. 근데 그 회사는 물론 10나노 이하로는 못 하는데 갑자기 그 회사가 이제 기술력을 개발해가지고 10나노 밑으로 막 뛰어든다거나 아니면 중국에 대한 규제가 풀려가지고 예. 중국의 SMIC는 7나노 준비하고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런 게 만약에 또 갑자기 튀어나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제 좀 불편하죠.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둘만 경쟁하는 줄 알았는데 새롭게 뛰어드니까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새로운 공급처가 그러니까 TSMC나 삼성전자 말고 새로운 또 공급 라인이 만들어지는지 네. 아니면 삼성전자가 제대로 된 그 제품을 못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체크하시면서 리스크를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는 워낙 네, 뭐 네. 슈퍼 사이클까지 온다고 하니까 좋은데 또 하나 이제 비중이 큰 게 스마트폰이고 뭐 네. 생활 가전은 좀 작습니다만은 이런 쪽은 어떤가요? 그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물론 내년도에는 좋을 걸로 예상은 하는 게 네. 올해보다 이제 화웨이가 없어졌잖아요. 아. 그 화웨이 빈 자리를 네. 뭐 중국의 오포, 비포, 샤오미나 애플 아니면 삼성전자 메꾸겠죠. 네. 그래서 일부 이제 반사이익을 얻을 것 같아서 그 점은 좀 긍정적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 스마트폰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프리미엄 스마트폰 있잖아요. 네. 그게 애플한테 이제 압도적으로 밀리기 시작해요. 애플 아이폰 이번에 12 모델이 5G 대박이 모델이요. 났잖아요. 네. 아, 그래요? 그 정도. 우리 한국에서도 애플 아이폰이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들 안 썼는데 네. 아이폰 12는 완전히 대박이 나가지고 어. 정말 잘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애플 아이폰 전에 나왔던 게 갤럭시 노트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좀 흥행이 완전 실패할 정도로 판매가 너무 부진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 입장에선 지금 갤럭시 S21 신제품을 보통 3월에 내거든요. 네. 1월 말에 낸다 그러더라고요. 네. 조기 출시. 예. 지금 이제 안 팔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위기감이 오는 게 어. 중저가 폰은 잘 팔죠 당연히. 네. 중저가 폰이야 그냥 다 싹쓸이 하지만 예. 문제는 그건 마진이 약하잖아요. 네. 그리고 핵심은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경쟁력 있게 만들어서 예. 판매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몇 년 반복되면 이제 경쟁력이 점점 도태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 스마트폰을 보실 때는 우리가 지금 아까 이제 제가 반도체는 너무 좋게 얘기해드렸지만 스마트폰 쪽은 항상 그 리스크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연초에 나올 갤럭시 S21이 정말 이번에도 또 안 팔려버리면 네. 삼성전자에 대한 스마트폰 쪽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은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내년에 어쨌든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화해의 빈자리를 진짜 메꿔서 삼성이 그 중저가 폰에서 얼마만큼의 매출을 늘리는지. 네. 두 번째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진짜 내년엔 선전할 수 있을지. 네. 이런 걸 보시면서 너무 낙관보다는 네. 좀 스마트폰을 한번 좀 중립적으로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반도체만큼 또 우리 경제에 비중 큰 게 이제 자동차 네. 종목인데요. 지금 뭐 글로벌 전기차 부분이 많이 뜨다 보니까 저 상당히 뭐 그쪽도 우리도 합니다만 또 내연기관은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쪽 자동차의 업황하고 또 주가 전망 내년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자동차 주들은 지금 이제 이게 부류가 되게 좀 이제 나누고 나누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테슬라 그렇죠. 같은 네. 친환경차 위주로 가는 아예 선두 그룹이 있고 네. 현대차는 중간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친환경하고 자율주행도 하면서 기존의 내연기관도 못 버리잖아요. 네. 같이 가야 되는 그룹이 네. 있고 네.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준비가 안 돼서 도태된 기업들이 있을 텐데 네. 그렇게 보면 이제 뭐 현대차는 저는 포지션을 잘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태생 자체가 테슬라는 전기차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네. 내연기관 자체가 없는 건 당연한데 네. 현대차는 그동안 내연기관을 몇십 년간 했는데 이거 버릴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국가 경제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근데 현대차가 저는 일단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올해 제네시스가 정말 중요했던 게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다 대부분 적자 보고 안 좋았는데 현대차는 제네시스 모델이 비기틀 쳐가지고 아니면 또 SUV 있잖아요. 네. 그 모델들이 너무나 잘 팔려가지고 예. 어쨌든 엔진 결함을 제외하면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예.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면 그게 돈을 왜 벌어야 되냐면 이 돈을 벌어야만 친환경차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현대차가 하려는 방향이 친환경차, 수소차, 전기차 돈 엄청 들어가거든요. 이거 네. 지금 만들어도 적자잖아요. 예. 돈 못 벌거든요. 그리고 자율주행차. 네. 이번에 보니까 뭐 자율주행차 뭐 어떤 이제 관련해가지고 작년에도 한 뭐 어떤 기업이 인수를 했고 또 로봇 사업. 얼마 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인가요? 그 이 사족 보행 이 로봇개라고 하는데 예, 예, 그 회사 예. 인수한 것도 인수했죠. 사실 예. 예, 로봇 사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네. 이걸 연결을 해가지고 약간 제 생각은 테슬라 따라하는 것 같아요. 아. 이 느낌 자체가 예전에 삼성전자가 애플 따라한 것처럼 아. 약간 그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저는 모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방향이 맞으면 괜찮아요. 네,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특히 정의선 회장이 취임하고 나서 사실은 이게 속도가 좀 느리면 좀 그럴 수가 있는데 최근에 나오는 거 보시면 뭐 현대차의 소프트웨어 그룹 3사를 막 합병을 하고 네. 모비스가 현대차 그룹의 반도체 사업회사 하나 합병하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 완전히 보여줬어요. 네. 성공할지는 우린 모르지만 로봇 회사 인수하고 자율주행 솔루션 회사 인수를 하고 합병을 하고 거기에 정의성 회장이 직접 지분 투자까지 해버리고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대로 돈을 벌면서 이 돈 가지고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네. 그 과도기가 2, 3년은 걸리거든요. 네. 근데 그 기간 동안 내연기관이 저는 되게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너시스가. 제너시스가 안 팔리면 왜냐면 제너시스는 되게 비싸요. 네. 이게 많이 팔릴수록 돈을 많이 법니다. 하나를 팔더라도 훨씬 비싸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이 프리미엄 차를 많이 판매할수록 당연히 돈을 더 벌 수밖에 없는데 이 돈 가지고 그냥 다른 거 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투자를 해야 되니까 예. 향후에 저는 그림을 봤을 때 지금 너무나 그림이 잘 그려지고 있다. 테슬라가 주가가 그렇게 올라간 게 전기차 때문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데이터. 예. 예.
거기 들어가는 오토파일럿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운전자들이 돌아가면서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그게 다 자율주행의 이제 기반이 되는 건데 그렇죠. 예. 그걸 다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자율주행 솔루션도 만들었고 현대차도 이제 내년부터 그런 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내년, 내후년. 근데 그 방향을 정확하게 좀 짚어가지고 저는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뭐 로봇 사업도 예. 당연히 현대차가 지금 이제 나중에 2030년도에 20% 비중 정도를 차지하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전체 차 중에 그러니까 전체 매출 중에 50%가 그 자동차, 30%가 뭐냐면 이제 우리 도심에서 항공 이제 이제 개인이 직접 이제 어떻게 보면 택시라고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우리가 그냥 자율주행 택시가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거죠. 드론 택시. 예, 드론 택시 같은 예, 거. 예, 예. 그런 거 하나랑 그게 30% 비중. 예. 20%가 이제 로봇. 예. 이쪽으로 포트를 딱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자동차를 딱 봤을 때 그냥 내연기관 차는 PER 10배 이상은 못 줘요. 맞아요. 예. 절대 못 줍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제 이건 끝나는 산업이니까. 예. 그럼 전기차는 20배, 30배 주잖아요. 예. 그럼 전기차 비중 늘어나면 이제 PER을 높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 그 다음에 로봇, 네. 이게 성공을 하면 네. 이거는 4, 50배 줄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현대차 PER이 그동안 보면 10배 이하였는데 네. 최근에 한 15배까지 갔었어요. 아. 이런 기대감으로. 근데 만약에 성공을 하면 예. 뭐 나중에 PER 30배, 40배 가도 누가 뭐라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성공한다 안 한다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어차피 주가라는 건 그때 가봐야, 그러니까 미래는 그때 가봐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 뭔가 청사진을 저는 제대로 그렇죠. 제시해서 예, 예. 일단 방향은 좀 맞다 아.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예. 그 또 요새 좀 주목되는 게 뭐 경기 민감주가 그 동안에는 좀 약간 저평가됐었는데 좀 살아나고 있다. 네. 그런데 계속 전망이 좀 좋을까요? 경기 민감주 저는 뭐 계속해서 그 내년도 그림을 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치주라고 하는데 지난 몇 년간 정말 주가 못 갔거든요. 예. 철저하게 소외받았고 네. 네. 최근 11월 들어서 이렇게 부상한 거지 그 10월까지만 해도 언택트에 눌려가지고 네. 정말 부진했거든요. 네. 그래서 올라간 거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 저는 가격 면에서 아직도 메리트는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내년 이제 전제 조건은 경기가 무조건 좋아져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래서 백신이 나와서 예. 집단 면역이 다 형성이 돼서 네. 전 세계 경제가 빨리 정상화돼야 돼요. 그 가정으로 지금 좀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백신이 보급 속도가 느리거나 네. 아니면 또 이게 집단 면역이 생기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네. 이게 점점 경제가 정상화되는 속도가 느려지면 당연히 주가는 또 기대감이 올랐다가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것들을 미리 반영하는 게 시중금리거든요. 시중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뭔가 정상화된다는 거예요. 경제가. 아, 예.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예.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경기 민감주들한테는 되게 좋은 호재니까 금리 상승이 좀 나올 때는 오히려 이 언택트주들이라든가 성장주들한테는 오히려 금리 상승이 오히려 좀 피해가 될 수 있는데 네. 반대로 경기 민감주들한테 상당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여기 업종들이 되게 지금 많잖아요. 네. 보면 뭐 경기 민감주고 은행도 경기 민감주고 증권, 건설, 뭐 기계, 철강, 뭐 화학 여러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중에서는 그래도 내년에 제가 경기 민감주 중에서는 제일 좋게 보는 섹터는 건설 업종입니다. 네. 건설 건자재. 왜냐하면 지난 몇 년간 돈을 정말 잘 벌었어요. 네. 은행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은행은 딱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년에도 뭐 좋아질 게 있나? 딱히? 그러니까 성장할 게 있는지는 좀 의문부호가 들잖아요. 예. 돈은 내년에도 잘 벌겠죠. 네. 예. 근데 은행이 뭐 성장할 만한 게 별로 없잖아요, 사실. 근데 건설은 다른 게 비슷하게 돈을 벌었는데 요새 그 얘기 나오잖아요. 정부에서 이제 규제 완화한다. 네. 공급 푼다. 그 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정말 계속 눌렀잖아요. 예. 규제도 강화했지만 공급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예. 이번에 이제 그 새로운 또 내정자가 이제 내정자는 예전에 보니까 그 공공주택 같은 거 많이 늘리셨던 분이더라고요. 네. LH 사장하실 때. 그렇게 보면 적어도 그 전임자에 비해서는 확실히 그 규제라든가 공급 면에서는 좀 더 건설업종에 유리한 네. 정책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눌렀어요. 네. 이거를 막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열릴 수 있는 뭔가가 생긴 것 같아요. 재밌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면 주가는요, 그거를 딱 미리, 캐치하자마자 정말 미리 빨리 봐야 움직여요. 네. 옛날하고 다르게 요새 또 스마트 개미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예. 그 저번 주인가요? 그 국토부 장관 교체된다고 하니까 예. 그날 건설주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 바로 그냥 순식간에. 그러니까 최근에 건설주
1위였지 않습니까? 예, 등락률 예, 1위였는데 맞아요. 그게 지금 말씀한 대로 예. 뭐 장관 교체라든지 네, 맞아요. 그 정책 변화하고 관련이 좀 있다고 보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로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반영되니까 좀 그건 좀 걱정이긴 하는데 천천히 반영되면 오히려 길게 갈 수 있는데 네. 너무 급하게 반영되는 좀 감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주가는 기대감이 있어야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꺾이면 부러지겠죠. 근데 예. 어쨌든 지금 기대감이 꺾인 게 아니라 계속 나오고 있고 예. 또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계속 늘리는 정책이 나오고 또 2022년인가요? 그때부터는 또 3기 신도시가 또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럼 또 대형 호재가 또 앞두고 있고 지난 몇 년간 이렇게 공급을 계속 눌렀는데 설사 내년에 공급을 또 누른다고 해서 건설주가 나쁠 게 뭐가 있냐 이거죠. 네. 이미 나빴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손해볼 건 없다고 생각해요. 네. 제 생각에는 건설업종 어쨌든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그림 보면 뭔가 좀 이제는 성장이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섹터인 거로 좀 전환이 되는 것 같아서 건설 좋고 그 건설과 같이 가는 게 건자재거든요. 네. 뭐 시멘트, 인테리어 아. 이쪽까지 그래서 경기 민감주 내에서는 저는 좀 건설주는 좀 차별화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이제 반도체, 뭐 자동차, 그리고 경기 민감주까지 딱 이제 전망을 해보셨는데 네. 우리 이제 차장님 보시기에 내년에 이제 말하자면 그 내년 초 정도에 네. 투자하는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을 한다면은 네. 방금 하던 반도체나 자동차 그리고 나머지 뭐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은 대략 어떻게 본인은 좀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제가 직접 한다면 예.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고객분들한테 이런 정보를 제공해서 제가 투자는 못 해요. 예, 금지가 돼 있어가지고 알고 있는데 그건 좀 아쉬운데 예. 어쨌든 이제 그 제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성장하는 산업이 비중이 높아야 되겠죠. 계속. 네, 네. 그래서 당연히 반도체하고 2차 전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예. 생각은 왜냐하면 이게 사이클이 반도체도 이제 초기 사이클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아직 끝난 게 주가는 좀 올라왔어도 그 2차 전지는 많은 분들이 너무 올라온 거 아니냐 부담은 느끼지만 여전히 침투율이 4.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멀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전체 전기 자동차 중에 100만 대 팔리면 아직까지는 뭐 그 4.5%면은 한 4만 5천 대인가요? 그 정도밖에 안 팔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면은 팔릴 룸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단지 주가는 많이 올라왔지만 성장할 룸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2차 전지도 일부 좀 비중을 늘리시는 게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CMO 아시죠? 바이오. 네. 예. 바이오에서 요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세계 1등으로 올라섰는데 예. 이번에 그 아시겠지만 백신이 나오지만 백신에서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백신 도대체 누가 만들 거냐. 네. 개발을 했는데 네.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데 대량 생산. 그거 다 CMO가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코로나 치료제도 마찬가지고 이게 점점 더 앞으로 심해질 거예요. 네. 이 수요는 점점 늘어나요. 이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그 CMO 업체들에 대한 수요가 줄 거냐? 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까 반도체 말씀드린 대로 파운드리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예.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약회사가 자기가 직접 화이자는 자기가 직접 만들어요. 네. 예. 근데 대부분의 이제 글로벌 제약 한 빅파마라 그러죠. 그런 회사들은 자기네가 이제 설계하고 개발까지는 하는데 주로 맡겨요. 네. 삼성바이오한테 만들어 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전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한국이 또 그걸 너무나 잘해요. 예. 삼성바이오 또 뭐 우리 한국의 중소기업도 일부 한두 개 있고. 예. 그다음에 SK가 자회사가 또 그걸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지금 이쪽을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네. 하니까 CMO도 이거는 아무리 봐도 몇 년은 계속 성장할 산업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 대한 투자. 그래서 저는 성장주 중에선 이 세 개는 네. 예. 기본적으로 좀 깔고 가는데 나머지 이제 좀 비중은 역시 그 가격이 싼 것들. 아. 예, 왜냐면 이제 세 개는 비싼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머지는 좀 싼 것들. 예를 들면 아까 건설주. 네. 싸면서 좋아지는 것들이 좀 예. 보이잖아요. 건설주 당연히 좋아질 수 있고 전 정유주도 좋게 봐요. 네. 싸지만 아니 올해 이렇게 최악인데 내년에도 네. 나빠질까? 그렇죠. 네. 저는 내년에 유가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 더 나쁠 거 없어요. 네. 근데 이들 기업들은 장기 투자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업사이클을 보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세 개 그 성장주는 진짜 몇 년 장기 투자해도 되는데 네. 이 기업들은 이게 경기 민감주 아시잖아요. 네. 이 업다운이 심하니까 그 업을 좀 이용해서 뭐 약간의 트레이딩 정도 네. 너무 막 몇 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제일 피해를 봤던 업종도 한두 개 저는 네. 내년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안 좋을 때 사놓으면 최소 20에서 운 좋으면 30~40%는 수익 날 수 있거든요. 유통이나 예. 여행 같은 언제 거. 갈지 모르죠. 근데 가면 한 번에 갈 거예요. 네. 이렇게 계속 누르다가 예. 어느 순간에 그냥 폭발할 것 같은데
그거를 대비해서 미리 사놓는 거죠. 단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 네. 망하지 않는 거. 예. 결국에 뭐 백화점도 있고 네. 아니면 여행회사 중에서 뭐 1등 회사도 괜찮을 것 같고 네. 항공회사도 1등 회사는 어차피 망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예. 뭐 카지노 회사라든가 네. 이런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현금 흐름에 문제만 없다면 네. 그 기업 중에 대표주 하나나 두 개 정도만 잘 선별하셔가지고 좋은 가격에 이렇게 조금 사놓으시면 네. 뭐 저는 포트폴리오가 좀 어느 정도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